서로 흩어졌다라는 것보다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 또 이제 다른 정치적인 사안이 발생이 될 때는 또 그게 가치 중심이다가 어느 순간 또 사람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게 흩어지는 경우는 있죠. 근데 2002년에 노사모라고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02년에 노사모로 했던 사람들은 거의 혈연 같은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었지만 온라인이었지만 그게 온라인을 넘어서서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내 일가 친척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했으면 그때 당시 노사모들은 1년 동안 365일 중에 한 200일은 같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뭐 10년 된 일가 친척보다 훨씬 더 유대관계가 돈독해졌죠. 그래서 그때 2002년 노사모들은 지금도 거의 한 10년 지난 지금도 연락을 통 안 하다가 연락을 하면 엊그저께 만났던 친구처럼 네. 또 친척인 것처럼 형제인 것처럼 그런 이제 유대관계가 알게 모르게 혈연이라는 게 꼭 피를 나누는 혈연이 아니라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 말을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었고 저는 2001년 12월에 노사모를 가입을 했습니다. 내 동생이 노사모를 얘기를 했고 노무현을 이야기를 하면서 노사모를 뭐 정치인 팬클럽이냐라고 했을 때 노사모를 들어가서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글을 보고 노사모를 하게 되었고 2001년 그 말쯤에 국민경선이라는 게 처음으로 그 제도를 시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야 그러면 지지율이 뭐 3%도 안 되는 노무현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야, 노무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 굉장히 신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것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신나게 했는데 노사모가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게 경선을 거치면서 경선 때는 이랬어요. 경선 때 후보만 되면 그때는 이인재나 뭐 하나갑 같은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굉장히 지지율도 낮았고 인지도도 지명도도 다 낮았던 후보였기 때문에 힘없는 가진 것 없는 그렇지만 굉장히 정의로운 노무현이라는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하리라. 그리고 후보만 되면 민주당에서 다 할 것이다. 그래 아직도 우리 몇 개월 늦게 태어난 셈 치고 후보 만드는데 주력을 다하자라고 해서 이상호를 비롯한 우리 모두들이 경선을 다녔죠. 근데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후보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김명배라는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돈도 뭐 설렁탕도 한 그릇 못 사주는 후보가 무슨 후보냐 라고 하는 그 말에 지지율은 내려가고 정몽준이가 부각이 되고 월드컵 붐을 타서 뭐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또 대선까지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2002년 12월 19일까지 또 하게 됐죠. 이제 12월 19일까지만 하면 우리는 본래의 생활로 돌아간다. 네. 그러고 저는 노사모를 탈퇴를 했습니다. 12월 19일날 당선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1년 동안 비워두었던 내 생활로 돌아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때 이상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미키루크가. 네. 지금 단식 농성하시는 미키루크님 이상호님이죠? 네. 제가 그때 그 말을 저는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날 우리 아이들 방학쯤에 씻고 그냥 그동안에 집을 너무 비웠기 때문에 애들하고 한 달 동안 겨울 여행을 떠났다 왔는데 뭐 방송에서 노사모를 해체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았지만 저는 해체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탈퇴를 하고 나는 내일로 돌아간다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이상호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하얀 것 좀 치워주세요. 네, 좀 내려주세요. 네. 여행을 갔다 오니까 이상호를 만났는데 부산에서 근데 이상호도 부산이고 저도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미키도 부산이고 부산에서 만난 미키가 내한테 하는 말이 누나 국민의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론개혁, 정치개혁 또 하나 무슨 개혁이었지? 언론개혁, 정치개혁 정당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서는 절대 해 나갈 수 없고 그렇죠. 수국 꼴통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스포츠를 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노사모들인 거 우리 뻔히 아는데 그거 하면은 뭐 지금 우리가 시민단체 한다는들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우리 시민단체를 보겠느냐.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제 돈 벌고 집에 좀 살자 하니까 그때 이상호가 내한테 그 말 하더라. 누나 모르고는 몰라도 알고는 그냥 못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서 절대 이 수국 꼴통을 못 이겨나가고 정치를 제대로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해서 국민의힘을 만든다고 했고 그리고 그의 말이 정말 기정사실인 것처럼 곧바로 이어서 재검표, 재신임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죠. 결국엔 탄핵전도 왔습니다. 탄핵. 탄핵이 왔고 2003년 12월 19일 날 여의도에서 공원에서 어게인 119라고 우리가 그 1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혁명을 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도저히 또다시 이걸 못 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의 노사모와 또 탄핵 이후의 노사모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 소통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노무현 대통령만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그 위기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이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그걸 항변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 항변이 크게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슈화되지도 않았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날 이상호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또 이상호 지금 단색하시는 수성구 후보님께서 수정구 후보님께서 탄핵 그 촛불도 아까 들어보니까 탄핵 촛불도 주도를 하셨던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럼 또 그 부분은 또 옆에 그때 그 대통령 탄핵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이제 한나라당하고 그 당시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따로 나와서 남아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이 연합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전차를 밟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그날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일요일 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급하게 그 촛불을 들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짐이 보이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내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점점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 이상호가 탄핵이 발의될지도 모르니까 촛불을 들자고 제안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동의를 안 했지. 그래서 이상호가 그러면 나 혼자라도 들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한 3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그걸 아무도 탄핵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고 할 때 이상호는 이건 아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니까 탄핵이 발의된다라고 했고 이상호가 우겨가지고 아무도 안 났으면 나라도 났겠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부산에서 올라오고 그것도 부산에서도 봉고 잔차가 올라왔어. 그렇게 해서 촛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난 빠지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상호 판단에 그렇게 했고 결국엔 3월 12일 날 탄핵이 발의가 됐죠. 그러니까 늘 이상호가 예지력을 가지고든 판단을 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졌고 그걸 보면서 이상호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바쁜데 나도 새끼들하고 살아야 되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애가 내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던 말이 딱 하나예요. 누나 모르고는 몰라도 알고는 그냥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울 걸 모르면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하겠는데 뻔히 보이가 않은데 어떻게 밥을 제대로 먹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 아이씨 모르겠다 까지 가보자. 그렇게 된 거지 뭐. 또 이야기를 그래서 하여간 그 탄핵 집회를
그 이상호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회원들이 이제 열심히 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게 인원이 점점 시민들이 이제 여의도로 국민은행 앞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금요일 날 그 아마 탄핵됐죠. 그때 탄핵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집회를 그 우리가 주최하는 것보다 시민단체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 노무현을 구하는 데 동참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그 시민단체한테 이 집회를 그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달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부터 그 집회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겨졌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그 불법 집회를 주동했다, 탄핵 촛불 집회를 주동했다고 해갖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국민의힘 공동대표를 했는데 저하고 소은, 미키루프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그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때도 검찰은 그렇게 했군요. 네. 그렇게 했고 이제 이상호가 일반 그 당원들이 뭐 많이 이제 대부분 많이 알겠지만 모르는 활동했던 것 중에서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저희가 국민의힘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많이 그 혐오하고 좀 그랬잖아요. 뭐 손가락질하고 정치에 정치인 대해서 다 똑같아 막. 네. 그런데 이상호는 그 정치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정치인들이 사랑을 받도록 정치를 좀 정치와 놀자. 뭐 정치는 우리 곁에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좋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하자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앞에서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우리가 정치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그때 그런 행사도 하고 하여간 이 노사모 하면서 희망대지 하면서도 전국을 돌면서 그 탑차 들고 희망대지 모으는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때 그 국회 앞에서 그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하여간 이 풍천 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찬바람 맞아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하여간 늘 이 세력들을 위해서 민주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선두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죠. 예. 또 그 후에 지금 이렇게 아까 국민행동? 국민의힘. 네. 예. 국민의힘 활동이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 갔으면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정치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건 안 하셨나 조중동을 비롯한 이제 언론개혁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 바로알기 운동, 그다음에 좋은 정치인의 팬클럽 되기 운동, 좋은 정치인은 후원하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당 바깥에서만 그렇게 시민단체 형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에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기네들 이제 필요에 따라서만 이용을 해먹는 그런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미키루크 이상호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당원되기 운동, 당비를 내는 당원되기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 가라.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민노당이면 민노당 가라.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면 열린우리당에 직접 참여해서 당비도 내고 그리고 대의원 되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당의 어떤 지도부로 선출하는 과정에 당원의 힘을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하자고 그런 운동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밀리셨죠? 네, 다른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정치에서 힘을 갖고 있는 노무현 정신을 막 외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칼자루를 들고서 지금 공천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지금 공천 개혁이라고 말을 해놓고 공천 개혁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공천 칼을 휘둘러서 386세대, 2대 라인 아니면 노무현 그쪽에 지금 초기 노사모 분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노사모 쪽에 지금 공천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친노반노예요. 예. 친노반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노무현을 죽이는 행위라고. 예. 여기 민주 세력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노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2002년 노사모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 중에 뭐 국민통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었지만 패거리 정치 밀실야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뭐냐면 패거리 정치와 이 밀실야합이라는 게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망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어쨌든 이 정치 안에서는 늘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그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지나오면 노사모를 했던 사람들은 어쩌다가 길에서 저를 만나면 누구한테 저를 소개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절대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도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개미들이 이렇게 노풍이라는 바람을 만들었고 그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열망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해줄 거라고 믿었고 그런 부분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무현 이름을 걸고 나는 친노다 너는 반노다라는 걸로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절대로 부합한다고 생각.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2002년 저희들이 경선 때 유일하게 정치인은 천정배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재정 장관이었던 분은 GT를 했었고 그 나머지는 하나가 인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천정배가 누군지 저는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무현 밖에 모르고 했는데 참 천정배라는 사람이 고마웠고 우리들은 힘없는 노무현 뭐 이렇게 했는데 절대 내가 본 적이 언제 이렇게 경선에서 자꾸 이기고 나가고 하니까 한 분이 뭐 지지선을 하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후보가 되고 난 뒤 지지선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나는 2002년에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다 친노가 되어 있는데 그거 좋습니다. 뭐 저도 친노니까 그러면 친노 아닌 사람은 누군가 뭐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노겠죠. 그 외에는 저는 다 친노라고 봅니다. 민주통합당 내부에 뭐 노무현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친노겠죠. 근데 친노다, 반노다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그들만의 뜻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결코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민주당이 통합 전당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뭐 국민의 명령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문성건 그분도 역시 그랬고 통합이다 국민한테 물어보겠다 어떻게든 이명박 정권을 이겨내야 심판하고 이겨내야지만이 다음 정부가 제대로 지금 이 5년 동안에 고통받는 이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한을 풀어주진 않을까라는 거에 다들 동의했고 그게 정말 80만이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하는데 저는 공천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정치권 언저리에 40년 이상을 어쩌다 보니까 발을 딛어가지고 뭐 듣기 좋게 하기 좋게 생활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정치권 안에 꽤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제가 그러니까 정치인만 아니지.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이상호라는 그 노사모를 했던 키루크가 정치를 하겠다고 한 1년 전부터
뭐 이렇게 성남 수정구에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저는 성남 수정구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이 나더라고요. 야, 저런 친구가 정치하면 신나겠다 했는데 난 당연히 그냥 경선하고 뭐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뭐 배지를 달든 안 달든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 앞서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성남 수정구에 이상훈 일을 돕자고 아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3표라도 니한테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이사를 하니까 누나까지 안 났어도 돼. 약간 오만한 거죠. 그랬는데 근데 지는 이제 내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랬다가 지난 전당대회가 끝나고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대구를 출마한다니까 누나 노짱이 이제 우리 이제 노짱이라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이제 김말이 경상도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뭐 노짱이라고 정리하면 노짱께서 국민 통합을 그렇게 외쳤는데 못 이루고 가셨지 않느냐. 그러면 대구에 차라리 누나 대구 가서 도와주는 게 어때? 이러더라고요. 김부겸 의원을. 그래서 야 대구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누나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못하면 그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누나 대구 가서 도와줘. 이래서 저는 그냥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되면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겠다고 했어. 한 3주를 있었어요, 대구에서. 근데 이제 경선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냥 무작정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 김부겸 의원한테 미안합니다. 저는 막 대구 서울 갈랍니다. 믿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고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된 사건이냐 들어보니까 8명의 예비 후보가 있는데 거기서 컷오프로 4명을 뽑는답니다. 근데 8명에서도 못 들어가고 7명으로 컷오프를 했다는 거예요. 심사 자체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 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이리저리 계산을 해봤죠. 그동안에 들은 얘기들도 있고 이상호 죽이기가 이미 뭐 여기 있는 이분도 알다시피 여의도 정가에서는 꽤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딱 거론해라고 하면 나는 뭐 막가자고 다 할 건데 막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건데 이해찬 총리가 이해찬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이상호 저런 놈은 정치를 못하게 막아야 돼. 임종숙이가 하는 말이 청년위원장 나왔을 때 이상호가 전대현 내 친구 김태년이 지역구에 나왔는데 전말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면 청년위원장이 되면 안 돼. 별의별 말들이 다 돌더라고요. 그들이야말로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상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미키야 이렇게 니를 죽이려고 하는데 니 무슨 죄를 그렇게 졌노? 몰라요. 그럼 이거 정치하지 말자. 근데 그 이상호가 그 말 하더라고. 누나 난 노무현 대통령 복수할 거예요. 복수는 뭐 빤다고 복수는 아니야. 차라 나 정치하지 말고 돈이나 벌러 가자. 이랬어요. 누나 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하고 내가 술을 한잔 했어요. 술 한잔 먹고 마음에 있는 소리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야, 저 사람들이 니를 죽인다면 죽인다. 자들은 굉장히 극악한 무리들이다. 간악하고. 하니 이상호가 에이 그런다고 죽습니까?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인데 뭐 그럼 니 쪼대로 해봐라. 나는 그러고 대구를 내려갔고 경선쯤은 경선은 치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1등이었고 그 이전에 약 한 달 보름 한 2달 전에 검찰이 26명이 들이닥쳤어요. 이상호 캠프에. 26명이 대검 포함해가지고 26명이 들이닥쳐가지고 4시간 반 동안 캠프를 다 뒤져가 갔어요. 그냥 그 동영상을 돌렸다라는 이유로 왔다는데 이제 금품을 찾기 시작하는데 금품이 안 돼. 전국에 있는 노사모 이상호하고 한 번이라도 이상호 전화번호에 있는 그 이상호 전화기 안에 있는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전화를 받았어요. 검찰에. 저는 검찰에 직접 다 조사를 받았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그걸 몰랐죠. 의정부에 있는 사람 전부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가 전화가 와서 이래요. 소나무님이세요. 소나무시세요. 그게 왜냐면 전화기에 전부 다 아이디로 되어 있으니까. 소은시세요. 톱니세요. 뭐 아이디를 말도 안 되는 아이디로. 그 다음에 성남시 주민들한테는 전화가 여기 검찰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 기술할 노릇이죠. 그래서 검찰이 알아본 결과 한나라당이 아니고 상대편 후보진에서
고발을 했다가 다예요. 한 달 보름을 후보가 선거운동 제대로 못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녔어요.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호가 검찰도 검증을 했으니 누나 걱정하지 말고 누나 나는 잘할 테니까 대구 가서 우리 대구에서 한석이라도 건집시다. 부산은 문재인 문성길이라 그래가 붐이 일어나는데 대구는 영 안 되니까 누나는 약간 미치잖아요. 그럼 누나 그거 가세요. 오케이 알았다 내가 갈게. 니는 믿는다. 잘해라. 그리고 들리는 게 7명으로 1명에서 아예 8명에서 제일 1등하고 제일 경쟁력 있는 이상호가 공심 자체에서 배제가 됐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칙, 상식 이런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저. 친노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노무현을 이용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에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말 노무현을 사랑하고 노무현의 가치를 따른다면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죠. 남이 이런 짓거리 하더라도 아주 그냥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이제 손아버님 얘기했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민주통합당의 공천 작업은 첫 번째는 배제 공천, 패거리 공천이. 그러니까 자기 편만 공천을 하고 자기 편이 아는 사람들은 다 학살을 하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네? 그래서 형님 공천, 동생 공천, 언니 공천, 네? 그런 거죠. 보복 학살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호였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손아버님이 얘기한 중에, 제가 실명을 바로 거론을 할게요. 네. 제가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김태랑 최고위원이라고 있어요. 네. 김태랑이라고. 네. 그분은 이제 옛날 김대중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는데 우연히 뵐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이상호 후보 얘기가 나왔어요. 이상호 미키루크 얘기가 나왔는데 이상호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도 이상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이 지난번에 이해찬 총리를 만났는데 이해찬 총리 얘기가 이상호 그런 놈은 절대 정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를 갈더라. 네? 그래서 제가 김태랑 최고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아마 그 배경은 이럴 것입니다.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손학규와 이해찬과 정동영 세 사람이 경선할 당시에 이상호는 정동영을 도왔어요. 네네. 특히 부산 경선에서는 당연히 이해찬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정부 산하기관에 감사라든지 이사라든지 임원진으로 많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찬 쪽을 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해찬이 부산에서는 완벽하게 정동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 출신의 이상호가 그렇게 내두진 않았어요. 이상호가 완벽하게 정동영을 승리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 원한이 있겠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 감정으로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명숙 총리가 당 대표 선거에 나갔는데 이상호는 한명숙을 돕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그래서 이해찬과 한명숙은 얼굴 마담이고 뒤에서 보복 공천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해찬이다. 제가 이 말이 만약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죠. 네. 저도 좀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그리고 거를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종석이 어떻게 단수 공천이 돼요? 네? 임종석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1심에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사무총장 맡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부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뇌물수수 혐의로 경선 주자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원칙도 없고 그냥 우리 편은 뭘 해도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다 불륜이고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하는 공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결과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죠. 새누리당이 오히려 공천을 누가 더 잘했냐니까 새누리당은 34%고 민주통합당의 공천 잘했다고 정하는 건 반밖에 아니고 17%밖에 안 나오는 이 상황을 한명숙이 책임져야 되고 임정석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공심이 간사인 백원호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강철규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걸 왜 이상호한테 뒤집어 씌우냐. 왜 이상호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분개하는 거죠. 2002년도에 했던 노사모들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 전화기가 있습니다. 첫날 이상호가 혼자서 해결을 해보겠다고 제가 대구에서 올라온 게 일주일 전인데 뭘 어떻게 제가 그 이야기 전에 6개월 전에 여의도에서 들은 말이 성남수정구가 김태년이가 지금 전략공천지구로 만들려고 굉장히 로비를 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그게 무슨 전략공천 지역이 되냐. 근데 김태년이가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상호는 그냥 에이 누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근데 또 끊임없이 내가 그랬어요. 이해찬이가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해서 야 미키야 이 정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해찬한테 가서 무릎 꿇자. 내가 가면 발밑에 엎드릴까. 누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제발.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되고 오니까 내가 뭐라 그랬노?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 자들은 원칙이 없단 말이야. 상식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이상호가 내한테 하는 말이 할 말 없습니다 누나. 근데 누나 나 꼭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모르겠다. 똑똑한 니하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한다 내가. 내가 이제 이 정치판이 워낙 더러운 걸 아니까 나는 정치 같은 거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상호가 꼭 배치를 달고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지가. 그걸 가지고 권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비행기 공짜로 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폼 잡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배치를 달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지가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그래서 누나 내가 배치 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근데 배치 달아지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인실밖에 할 게 없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와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내한테. 누나 이런 상황인데 최고위원회 탄원서라도 내야 되겠다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누나 어떻게 우리 동지들한테 내일로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겠어요. 됐다 니는 가만히 있으라.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날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영원한 미소님, 소은님, 바다사람 이렇게 한 4-5명이 모여서 옛날에 했던 2000년에 했던 그때 당시 했던 저는 동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씁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260명이 서명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자가 계속 옵니다. 지금 일 때문에 왜냐면 다 사회인으로 돌아갔거나 또는 정치권 근처에 있으면 지금 총선 때문에 캠프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여기 참여를 못하지만 누나 힘내세요. 상호 꼭 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정동영을 지지하았고 이상호가 정동영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친구들조차도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상호가 2002년에 한 게 있는데 또는 10년 동안 한 일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밥이라도 사 먹여야죠. 돈 보내줄게요. 못 가는 대신에 자비 대신에 돈으로 줄게요. 이런 전화를 굉장히 문자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지금 탱자하고 있을란지 몰라도 세상에 덜뿌리라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 개미들이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에서 움직일 수는 절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내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도 있는데 그 후배들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 고봉수라는 친구는 비행기표를 도저히 못 끊어가지고 그렇다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고 갈 수는 없고 저가항공을 찾아보니까 저가항공 항공료만 보내드릴게요 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계좌번호 보내라 하기도 하는데 제가 2008년
2007년 그 이명박이가 이기고 2008년에 되고 난 뒤 광우병 사태가 나오고 방송 언론 장악 문제가 나오고 이럴 때마다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2달 이상을 길바닥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노숙 아닌 노숙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현수막을 민주당 당원 모임이라고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간 조끼만 입으면 노숙자도 빨간 조끼만 입으면 민노당, 진보신당, 심지어는 창조한국당까지 와가지고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저는 민주당에 요만큼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싸웠습니다. 민주당 그래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나라당보다 낫지 않느냐. 민주당 버리고 어떻게 이길 거냐. 야 그래도 힘실해야지. 민주당 그때 정세균이가 잘 죽여가지고 문매를 맞고 이렇게 가면 그래도 당원들이 있다고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차 한 잔 주고 그때 많은 그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민주당에서 사주를 받거나 민주당에서 돈을 받고 거짓을 한다라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저 욕 많이 먹었어요. 그 많은 촛불들한테도. 나는 이유도 없이 욕을 먹었는데 내가 그 이유도 없이 욕을 먹은 이유를 언제 알았냐면 그때 보궐선거 했을 때 인천 부평에 그 홍영표인가 그 출마했을 때쯤일 거예요. 어떤 촛불이라고 하면서 내한테 전화가 왔어. 소나무님이세요. 예. 저 촛불에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요. 저 우리가 이번에 홍영표 부평에 좀 지원해줄라 지지해주고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말 좀 해주세요. 이러길래 여보세요. 직접 민주당에 가서 말하세요. 얘한테 왜 그래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소나무님 민주당에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요 민주당에 이때까지 당비 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민주당이 제1여당이 되고 민주노동당 그때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죠. 그 당이 제1야당이 되는 그날까지만 민주당 당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하나 안 다릅니다. 그러고 이런저런 저한테 하지 말고 민주당 돕고 싶으면 민주당 지도부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야 그 말을 하더라고. 소나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소나무님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많은 욕을 했나 봅니다. 저는 소나무님이 하도 민주당을 걸고 나와서 하길래 저는 소나무님이 민주당에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냐면 단 한 번도 나는 민주당 당원이었던 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배치들은 무서워가지고 촛불들이 던지는 돌을 피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당원으로서 그 돌을 피한 적이 없고 맞섰어. 아니다라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화가 나면 싸우기도 하고 저는 용산에서 명절에 설에 집에를 부산에 우리 집에를 안 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도 안 가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천막을 치놓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폼나게 회의하고 거기 가서 무대에서 마이크 잡을 때 저는 구정물에 손 넣어가면서 민주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할 거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저는 홍대 청소 용역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 가서 80인분의 떡국을 끓이면서도 민주당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칠곡에 상용자동차 극기 부산 어디지 한진중공까지 극기 할 때 저는 그 여름에 서울에서 닭을 40마리 사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한 번도 저는 이걸 가지고 생색을 내본 적도 없고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지만 이런 당원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진중공 앞에서 시국선을 한다고 폼나는 사람들이 먹물들이나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은 전부 다 시국선 한다고 마이크 잡을 때 저는 국밥 300그릇을 트럭에 싣고 가서 끓였습니다.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해고 그 민주당에서 지원받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먹물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저는 이름 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치에 많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도 민주당은 좀 달라라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호 역시 별반 다르지 않게 했습니다. 단지 전대협이 아니고 운동권이 아니고 대학을 안 나왔고 지들하고 같이 같은 세대에서 안 했다는 이유로 왕따되고 이건 그야말로 집단 이지매거든요. 벌써 이거는 이상호 빼치다는 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안 하면 무소속 나가면 되고요. 민주당 따위 공신미들한테 그 썩은 대가리들한테 공천 받겠다고 밥을 굶고 앉아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지난 10년간 올랑 정치 시작할 때 단식 투쟁 이거 하려고 했나? 때려치워라 그냥. 야, 정치하려면 무소속 가자. 라고 하지 마. 아, 씨발 뭐 그냥 뭐 한나라당 안 되면 니 되고 니 안 되면 한나라당 되는 거지. 뭐 한나라당하고 뭐가 다르노 저것들이. 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상호를 하더라고요. 누나, 내하고 같이 달려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죠. 근데 꼭 이 당했으면 공천 받아야 되나? 부산 사람이 민주당 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줘도 돼요. 그거 안 바래요 우리. 올라 투쟁해. 아유, 포장마차도 하셨다고. 포장마차. 예. 저는 그 포장마차가 제가 어디를 파서 포장마차게 생겼습니까? 저도 백화점 가면 명품 좋아가지고 그 기웃거리기도 하고 혹시 저런 거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냥 보통 아줌마예요. 직장도 있었고 주말 되면 여행도 다니고 노무현 후보가 되고 당에서 인정 안 하고 부대한련 만들어지고 지지율이 13%대로 내려가 60% 이상 가까이 올라갔던 후보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 10%대로 내려가니까 노사모들도 싹 죽어버리더라고요. 광주 경선에 이기니까 노사모가 막 하루에 10,000명씩 가입을 하다가 지지율이 또 싹 내려가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때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제가 격리 파트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경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약속을 했는데 경선이 끝나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오마이뉴스만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이 격리 파트가 단단히 1원짜리부터 해가지고 억대까지 이게 돈을 들쑥날쑥 하는데 매일 시제가 틀려요. 시제가 틀리면 뭐 사장한테 맡기고만 나는 간다고 하고 그럼 계속 인터넷만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사무실에 올간조선을 봤어요. 올간조선을 제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사장하고 싸웠죠. 그러고 내가 그만두겠다 나왔는데 그만두겠다 하고 나오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뭐 노무현을 돕긴 도와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누가 이제 채팅을 하다가 우리 노사모 현종이 한 명이 에이 소나무님 뭐 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포장마차나 하지요. 전국 그럼 다니면서 노사모들한테 장사하면 뭐 노사모들이 술은 좋아하니까 뭐 돈은 좀 되겠네요. 농담처럼 하기 시작한 게 포장마차가 시초가 되었고 그날 밤 헛박 세우면서 포장마차 만드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동의하는 5명이 포장마차를 만들자. 경선 다녔던 5명이 포장마차를 만들자 해서 트럭을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500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그리고 각자 돈을 있는 대로 끄집어내니까 내가 돈을 꺼낼 수 있는 게 처음으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으러 가보니까 25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카드 현금 서비스를 250만 원 받고 철가방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동의대 교수인데 그분이 500만 원을 내고 각자 50만 원씩 해서 만드는 게 1,000만 원. 그 포장마차가 이렇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 포장마차가 큰 힘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이상호라는 미끼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트럭을 끌고 나가고 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뭐 내가 돈이 많았다면 빌딩 하나 있으면 빌딩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주가 설렁탕도 사 먹이고 뭐 민주당이 다 주게끔만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새끼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 한 2달 늦게 태어난 셈 치지. 포장마차를 1,000만 원을 들여가 기장을 두르고 집기를 사고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오뎅이랑 소주랑 싣고
부산에 그 안 하고 바다 잡는 그거 사가지고 와. 이제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노사모 활동하기가 처음에 광주를 갔고 전국 투어를 했는데 포장마차가 절대 넉넉한 게 아니더라고요. 장소가 늘 있는 데서 해도 네. 힘든 건데 장소도 없는데 그냥 공터에 가서 하면 때로는 선관위의 제지를 받고 경찰의 제지를 받고 거뒀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모은 돈이 165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450만 원을 써온 적이 있는데 그날은 정몽준이가 김민석이한테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받아서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1000원짜리를 전부 다 모으니까 한 450만 원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이해창이가 하루 저녁에 118억을 걷었다는데 우리 후보는 18억을 걷었다든가 뭐 그러더라고. 또 열받아가지고 그날 여의도 당사에 1000만 원을 현금을 이벤트 할 거라고 내 딴에는 노란 보자기에다가 1000만 원을 사가지고 단상에 전달하는 그날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하고 부단협 하겠다고 분위기를 확 깨가지고 1000만 원 그냥 그만달라 이걸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날 부단협 하겠다.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은 늘 이랬어요. 항상 어떤 사안이 되면 내가 불리한 쪽을 택한 유불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일부 언론에서는 뭐 성부수다라니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정몽준과 단일화 선언이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나는 1000만 원 그냥 날린 거지. 좀 더 폼나게 줄 수 있었는데. 그랬고 이것들이 돈을 주니까 민주당 이것들이 뻑하면 전화가 오는 거야. 포장마차에 돈 모인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100만 원 모인 걸 다 보내줬어. 다 보내주고 전북의 장사를 끝나고 이제 전남 경남을 하면 이것들이 술을 잘 먹으니까 여기서 술을 팔으면 트럭값 1000만 원을 뽑을 생각이었어. 왜냐면 다 각자 나도 현금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동안 수입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포장마차 하는 그 주정뱅이 오라버한테 야 오라버뱅아 지금부터는 아무리 돈 달라 해도 주지 말자. 전라남도 저것들하고 경상남도 저것들은 술을 진짜 많이 먹으니까 일단은 장사를 내가 1000만 원 만들어가 우리 트럭값을 빼자 이랬는데 미키가 전화가 왔더라고. 누나 지금 포장마차 빨리 오고 부산을 내려오세요. 부산에 지금 개혁당이 안 움직입니다. 누나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명이서 회의를 했어요. 야 내려오라는데 어떡할까. 우리 트럭값 뺀다고 어째 있는다 하겠네. 그냥 내려갑시다. 저는 250만원 고스란히 빚주고 내려갔어. 대선 치르고 난 뒤에 트럭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잖아. 이걸 트럭을 그 트럭에 노란 천막이 있었어요. 노란 이장에 노사모들이 정말로 결기도 있었고 감성도 있었고 거기 노장님 사랑해요부터 해가지고 전국의 노사모들이 적은 글이 있고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때 아마 내가 미키한테 이야기했고 백은우한테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이 트럭을 너가 사라. 백원우 의원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에 있었어요? 백은우한테 이 트럭을 너가 좀 구입을 해라. 폐차를 해야 되는데 너 대통령 되고 나중에 이 노사모 활동했던 이게 노무현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게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필요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폐차를 했어. 그걸 폐차를 했는데 그 노란 천막이 아까워가 거기 서있는 글이 아까워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장마 가지고 하니까 곰팡이 쓸어가지고 결국엔 다 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대통령 서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자료를 찾고 있더라고. 박물관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때서야 답답합니다. 한참을 얘기하셨는데. 노사모 미안합니다. 노사모 활동이 주는 의미를 좀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이게 2002년도 노사모 활동이 노무현을 정말 대통령을 만들자 2000년 총선에서 낙선한 노무현, 지역 감정의 벽을 넘지 못한 노무현을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평범한 시민의 힘으로 그 사람을 좀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열심히 후원해서 좀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대통령 생각이 했겠어요. 그냥
그 낙선한 아픔 때문에 함께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네, 처음에 그랬죠. 노사모가 이렇게 시작됐죠. 2000년 대선 과정에 희망돼지라든지 뭐 희망티켓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업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뭐 한나라당 같은 경우 그 이회창 후보가 이 트럭으로 왜 그 돈 받고 뭐 정치자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차떼기 나오곤 했지만 민주당은 평범한 서민들, 일반 시민들이 돼지저금통에 동전 넣어가지고 모은 돈을 그 돈을 대통령 선거운동 하는데 써라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 노사모 활동 이후에 그 희망돼지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정치권의 그 검은 돈 기업과 정경 유착돼가지고 기업한테 특혜를 주고 그 기업 정치인은 돈을 받아먹는 그런 것들은 나는 그 이후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그 희망돼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상호예요. 이제 옆에 이제 소나무님은 포장마차를 통해서 그 포장마차 하면서 포장마차에 와서 노사모나 일반 시민들이 소주 한잔 먹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 자금으로 기탁을 하는 그런 것을 그 진행을 했죠. 그 얼마나 그 전국을 돌면서 그 추운 겨울에 제가 그 안주가 떨어져가지고 같이 제 차로 안주 사러 막 여기저기 그 돌아다니고 했던 것도 네,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정말 그 일반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잠시 접어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만든 그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상호였어요. 그 희망돼지를 하자고 누가 제안을 했는데 돼지저금통을 갖다 모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이상호가 그 중고 탑차 하나 사가지고 아까 이제 탑차 얘기를 했는데 그 차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그 희망돼지를 걷어내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으로 중계방송하면서. 근데 지금 와서 그 이득 뭐 얘기하고 희망돼지 얘기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자기들인 것처럼 막 그렇죠. 이렇게 정치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상호나 뭐 소나무님이나 많은 노사모 회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 당선시키려고 이제 그 정말 그 몸빵을 했죠. 몸빵을 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헌신적인 그 수고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백원우 의원 같은 사람은 백원우 의원은 그 당시에 노무현 그 후보 캠프에 일종의 그 캠프의 멤버였었고 노사모와 그 캠프를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2004년 총선에서 그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2008년 총선에서 또 당선이 돼서 2선 의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상호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이 되고 뭐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권력을 향유하고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많은 것을 가져갔죠. 얻어갔죠. 그런데 이상호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10년 동안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과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 데 헌신했고 만드는 데 헌신했고 지키는 데 헌신했고 그리고 그 참여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언론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하고 새로운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보자라고 고생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기 그룹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팽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무나 아주 분개하는 거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의 먹칠을 할까봐 속에 있는 말들도 못 하셨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공천이 너무 개판 5분 전으로 가니까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도 이걸 방송을 하는 게 저도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민주통합당이 이게 공천이 잘 돼야 또 단일화도 이루고 또 이번 총선에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저로서도 답답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2004년 총선에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원칙을 지키면 돼요. 그 당시에 신계륜 공천 못 받았어요. 이상수 의원
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그 선대위에 총무본부장을 했어요. 그 선거 자금을 관리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래서 감옥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못 받았어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 이 공천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고 공천 결과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은 전혀 존중받을 수 없어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한명숙 대표, 이거는 분명한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보세요. 당 지지도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을 뛰어넘고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그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던 희망이 이제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새누리당이 오히려 민주통합당의 지지도를 앞서고 있어요. 다음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해당 행위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명숙 대표 즉시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천 잘못한 사람, 이런 비리는 사람들이 대봤자 나중에 또 걸리죠. 네. 예, 또 새누리당의 공격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데, 말 들어보면. 그런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미키루크님이 언제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 하시긴 하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정신들 다 차릴까요? 정신 차릴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예. 이상호가 단식을 한다고 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냥 이상호가 가감히 버려버리면 되는데, 민주통합당인가 지랄당인가 모르겠고, 나는 이거 안 했으면, 내가 2002년에 노사모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야, 미키가 이런 일 당했단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절절한 글들을 썼던, 지금은 일절 정치를 쳐다보지도 않지만 이렇게 선거가 있다면 모바일 투표한다고 신청 정도는 하고 있는, 여전히 정치에는 멀리서라도 쳐다는 보긴 하지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그 많은 노사모들한테 이상호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래 됐다니까 엄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글을 써서 막 보내줍니다. 근데 글 안에 내용들이 단 한 개입니다. 이상호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상호는 굉장히 자산이다. 왜? 선거에 굉장히 기획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뛰어난데 2012년 12월에 있을 대선 때문에라도 이상호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그것도 붙다고 나고, 이상호가 왜 거기 또 활용이 되어야 되냐, 그것도 신경 질라고. 나는 나는 부산 사람인데,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부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지 23살이 된 내 딸이 남자친구를 하나 만나면 그 남자친구한테 묻는답니다. 너 엄마 아빠는 한나라당인가 아닌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를 안 만난대요. 왜냐하면 우리 딸들한테는 한나라당은 나쁜 당이고 민주당은 그나마 나은 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보다 더 나쁜 당이잖아요. 지가 알고 있는 그 미키 아저씨가, 미키 삼촌이 어릴 때 봤던, 지금까지 봐왔던 미키 삼촌이 밥을 굶고 앉아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나는 이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것 같고 내 역시도 안 할 것 같고, 나는 다음 대선에 이제 이명박이가 되든 박근혜가 되든, 박근혜 저거 할배가 되든 관심도 안 갖고 싶은데, 나는 옛날에 했던 노사모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한테 문자로나 글을 보내오는 게, 이상호가 다른 거 다 놔두고 2012년 대선 때 꼭 필요한데,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냥 재기발랄한 이상호였으면, 미키루크였으면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돋움한 이상호가 필요한데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지금 오로지 한나라당과 대적할 때 이상호의 필요함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셨고, 그래도 민주통합당의 그 애정을 가지고 정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하셨던 거니까, 어쨌든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얘기해서 정말 열받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공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계셨고 노무현의 누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했었던 초기 노사모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주체 세력 분들도 이제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남은 이야기를 그래도 한명숙 대표님이 떡검한테 당하실 때는 정말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민의를 안 따르냐. 재판을 다시 해야 돼. 재판 다시는 아니고요. 아우 정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대법 있으니까. 예, 이거는 정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하지만 지금의 한명숙 대표가 공천 잘못하는 책임은 꼭 져야 한다고 그러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아니 그 공천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그렇지, 맞아. 누가 받았어? 공천심사위원회 간사인 백원우가 예. 단수공천 됐잖아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총장도 단수공천. 단수공천 임종섭. 예. 그리고요,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어이없다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 그래. 아니 왜 그러냐면 심판이 심판만 봐야지. 심판이 심판보다 꼴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어떻게 같은 국회의원끼리 심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저는 밀어붙인 거죠. 네. 백원우 공심위 간사 공천 반납하라. 그렇습니다. 네. 반납해야 아니, 됩니다. 공천 심사위원 있는 사람 다 임종석 공천 반납하고 사무총장 사퇴하라. 이미경 기획단장 사퇴하고 반납하라. 한명숙 비례대표 사퇴하고 당대표 사퇴하라. 옳지. 저는 이거 요구합니다. 한명숙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 지금 18번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심판만 봐야지. 18번인가 심판이 20번인가 땡을 쓰면 안 되지. 이거는요, 네. 이거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먹고 살기 바쁘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국민의 심판은 꼭 받을 겁니다. 국민 정신 심판 차리지도 받아라. 않으면 정말 우려를 하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술을 얘기하시고 지금 그러시고 있으세요. 정말 속상하시니까 술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거는요 이상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저 노사모 활동하는 바람에 제가 정치 이쪽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냥 먹고 살고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출마를 해보려고 한 번도 시도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집회 있으면 촛불 집회 있으면 촛불 집회 나가고 당 행사 있으면 당 행사 가고 내 머리 하나 더 얹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새과 가시가 된다면 머리숱 하나 더 얹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이 제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말입니다. 심판받을 수 그러니까 없죠. 야권 연대의 중요성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 한명숙 대표에 대해서 글이 올랐는데 그 세력들에 의해서 만약에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명숙 대표도 과감하게 당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진정성을 보이세요. 예. 아마 내일 내려올 거야. 한명숙 이거 안 봐. 안 보겠지. 임종석도 안 보겠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유튜브에 다 올려놓습니다. 임종석도 안 보고 백원우도 안 보겠지. 유튜브. 예, 저는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많이 받아주시고 얘기하시고요. 왜 지금 이 상태에서, 파란당이 좋아할 이런 얘기만 하느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해서 우리한테 득될 게 뭐가 있느냐 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댓글을 또 보니까, 낙검수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는데 이런 방송은 또 추천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우려하시는 부분 다 압니다. 제가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느냐, 불의냐 정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이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남의 눈에 티가 크다면서 내 눈에 들보는 왜 감추려고 들어요? 우리라는 게 뭐예요? 한나라당은 너그고 민주당은 우리면 우리의 지분은 계속 감추면서 간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그 우리라는 게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이에요. 민주시민. 민주시민 이따위 말도 난 싫어하고 민주 이 말 자체를 싫어해 이제. 민주가 이미 민주는 민주라는 거를 한민족. 민주를 그들만의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 자들이 있어. 그래서 난 동지라는 단어도 싫어하고 나는 그들이 쓰는 단어를 다 싫어해. 그 임종석이나 우상호나 전대협 이무리들이 2002년에 이인재한테 붙었다가 이인재. 노무현이 대만하니까 노무현한테 왔다가 2003년에 정동영이 당회장 되니까 정동영한테 붙었다가 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당회장 되는 과정마다 다 왔다 갔다 했어. 다 알아요. 그거 알 사람 다 알아요. 정세균한테 왔다가 손학규한테 왔다가 우리 다 알아요 그거. 이해찬 여부 한명국. 그래도 단 한 번도 그들한테 배신자라고 해서 왜 한나라당 간 건 아니니까. 예. 제가 한마디 할까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네. 네. 할 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찬 이 총리가. 제가 행원년 창립, 그거 영상 찍으러 가는 것 때문에 가서, 그때 또 제가 입법부에서 막 다치고, 그래. 여주 입법부. 찬성하는 주민들한테 다치고, 그렇지. 너무 억울해서. 카메라 깨지고. 예, 카메라 깨지고 병원도 가고 그랬을 그렇지. 때, 이해찬 총리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렇지.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 4대 강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영상을 담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묵묵부답. 아니에요. 거부를 했어요, 그때. 야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랬을 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정치인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서울시장 다닐 때도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그 뒤에 줄줄이 막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더라고요. 권위가 있고, 남들은 다 거기 명동에서 막 이렇게 선거 운동하고 막 정신없이 밥도 못 먹고 다닐 때 본인은 보좌관 이끌고 그렇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한 여사가? 아니요. 아니, 이해찬. 이해찬. 그래서 권위는 스스로 그렇지. 만드는 게 아니라 권위는 만들어주는 거야. 남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말 자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입 다물고 있었지만 이런 상태가 오고 한명숙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천 문제까지 오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로 민주통합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지도 않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닌 척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좀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조중동의 빌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묻혀진다면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짚고 넘어가서 그 사람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정치권에서 이런 형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다. 예. 끝! 네. 박수! 이제 밥 먹어. 문성근 최고위원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문성근 최고가 국민의 명령 만들어가지고 패거리 정치에 굉장히 앞장섰어. 그러면 힘이 좀 실렸어. 그럼 이상호 저렇게 냅두면 안 되잖아. 근데 페이스북에 계속 쓰더라고요. 야권연대, 통합도 좋고 야권연대도 좋은데, 미키루크 이상호가 2002년에 한 거 다 떠나가지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젊어져야 된다며. 청년연장 저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최고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 없는 거 굉장히 굉장히 비겁하고, 나는 문성근이라는 사람이 원래 비겁한 거 알았지만 이렇게 비겁한 것까지는 몰랐어. 나는 문성근 최고가 내 앞에 있다면 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겨우 페이스북에 댓글 다는 것밖에 없는데, 누구 아무도 몰라도 백은호 그 새끼는 원래 사가지 없는 새끼니까 그렇게 냅두더라도 문성근은 알 거야.
명장은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늘 명장이었지만, 문성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메이커였어. 모니칸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그러고 당신은 굉장히 메이커로서 나름 고급스럽게 한 것도 알아. 근데 지금 순백주의하고 순결주의 할 것 같으면 정당에 들어오면 안 되지. 순백주의, 순결주의로 최고위원 한다고 했을 때 미키루크가 온몸을 다해서 문성근 만들겠다고 뛰었는데 내가 문성근이 도와달라고 하더나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지가 한다 하더라고. 그 정도 했으면 미키 이상호가 그동안 한 거 다 떠나가지고라도 한명숙이가 저렇게 지 새끼들 챙기면 문성근 새끼도 한 마리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잖아. 문장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미키 죽이면 나 죽는다고. 이거는 내가 죽는 게 미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더러운 세상인데 꼴보기 싫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보니까 문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문장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오늘 뭐 개소식 한다면서요. 잘 되겠어요? 한때 그렇게 당신을 보면서 울고 웃고 했던 그 중에 그 미키루크가 이 상황에서 밥을 나흘째 굶고 비를 맞고 천막에서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개소식하고 국회의원 꼭 되세요. 그러고 정치 순결주의를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저는 이 말 꼭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방송 안 보겠지만 내가 말할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전화도 안 받으니까요. 미치겠다. 전화도 안 받으시나요? 여러분, 내가 변질된 거라고. 아니 원래 그랬어요. 무슨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 뭐 백만밀란에서도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동안에 덮었던 부분이 많이 있죠. 분명히 저도 따라다녀봐서 아는데요. 문성근님 그거 있어요. 벽 있어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 많이 느꼈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왜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조중동이 이렇게 막 역이용을 하고 나쁜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입달물고 있었는데요. 이런 공천 잘못되는 상황에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 대표도 그렇고 한명숙 당대표도 그렇고 문 대표래. 문성근 최고위원도 그렇고 한명숙 당대표도 그렇고 정말 시민들이 국민들이 따른 만큼 그 책임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